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작전 타임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폭등을 했습니다. 흔히 10월은 반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오늘 장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전강 후약의 장세가 제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220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700선을 돌파했다가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 깊어지는 모습이고요. 1.6%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네옴시티 사업은 한화 634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이 미래의 휴양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토론 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기업 리비안의 3분기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67%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이 올해 생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시간외에서는 7%, 정규장에서는 14%의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간밤 미국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장까지 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머니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먼저 IT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삼성전자가 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오만전자를 탈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붙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네온가스 100% 국산화 계획을 밝혔고요. 이쪽으로도 외국인이 장바구니에 꾸준히 이 종목을 담아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3%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장의 훈풍이 오늘장, 우리장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교환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 4.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2.3%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 금리 인상이 수혜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붙으면서 조용하게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KB금융이 3%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7%의 약세, 기아도 3.5%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주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이버가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포시마크를 인수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포시마크는 한국의 당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쪽으로는 개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붙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네이버의 주가가 비싸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머니맵을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김선윤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의 머니차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머니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답답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뉴욕 증시 좋았어요. 근데 뉴욕 증시 흐름 보고서 저도 오늘의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겠구나. 아무리 안 가더라도 시장 자체가 최소 그래도 양지수 1% 정도의 상승 흐름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영 거꾸로 갑니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코스피는 보합권에 멈춰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5% 정도 수준의 현재 좀 하락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뭐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딱히 큰 이슈 자체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좀 과매도권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오늘 그 정도로 좀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다. 코스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에서 좀 강한 모습이 좀 매도 흐름으로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장 흐름에서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다가 또 기관들 매도하는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1차적으로 좀 나오는 듯한 흐름이에요. 단기 흐름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종목들 하나씩 좀 보고요. AS 할 건데 우선 오늘 좀 시장이 아침부터 해서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도 튼튼하게 최근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은 요 단기 시장에서 안 흔들린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 역시나 말도 안 되게 좋은 종목이고요. PER도 한 4배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조금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AS부터 하죠. 그린케미칼부터 좀 볼게요. 오늘도 상승하고요. 어제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추천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이날 많이 올라갈 때 흐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이틀 안 좋다가 다시 또 흐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거 들고 계셨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라인이 언제냐면 여기 구간을 항상 좀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10,000원대 돌파한 다음에 고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자리들. 근데 지금 자리가 11,000원 부근인데 요 포인트까지는 봤어요. 제가 10,000원까지는 보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을 주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현 구간 때 사실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은 이 자리만 이겨낸다면은 다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 현 구간대짜리 11,000원대짜리 뚫고 가면요. 그 다음 구간으로 이 구간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최소 12,000~13,000원 정도까지는 그림은 보이거든요. 라인은 보이는데 현 구간대가 좀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HN이었죠. 그리고 또 몇 개 말씀드렸는데 태경비케이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올해 제가 7월부터 이번 달, 저번 달 7월부터 뭐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계속 잘 가는 흐름은 결국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우선은 지켜보시자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밀리고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차례로 좀 AS 해드릴게요. 자, 심텍 좀 볼게요.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이랑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그저께부터 해서 금요일부터 해서 반등 나오고 있고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장 초반 좋은 모습이었다가 시장 하락에 맞춰서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보합권 모습입니다. 0.16%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실적 이슈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 때 뭐 삼성전자 대기업들의 흐름이 약간 불안하다고는 하지만요. 상관없어요. 자, 우선 실적을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보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만 보자는 거예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 자체가 1,743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897억인데요. 올해 반기가 1,995억이에요.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이익 자체가 이미 작년치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성장폭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큰 폭의 흐름이 나와줄까요? 근데 차트 상황 보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2배 정도의 이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구간대에서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고서 원래 반등이 나오는 찰나였는데 8월, 9월 시장이 굉장히 또 흔들려주면서 특히나 또 6월 달 시장까지 한 번 얻어 터지고 반등이 좀 나오는 시장이었다가 다시 얻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반등 구간은 우선 4만 원 돌파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5만 원 돌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회복에 맞춰서.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요. 큰 그림에서 심택의 바닥 라인을 체크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자면 이런 큰 바닥의 상승 그림이 나와줍니다. 이 그림 보시면 돼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타고 다시 반등 나오고 버티는 흐름이었지만은 깼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진 않았지만 한 4만 원대까지의 흐름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만 원대 이상은 무조건 간다는 거고 목표하는 바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4만 원이고 그 이상으로 보면은 6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이 갭을 메꾼다고 봅니다. 단, 시장이 조금 도와줘야겠죠? 현 시장에서의 흐름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시장이 도와주는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산목의 스폼 보겠습니다. 산목의 스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역시나 뭐 시장에 시장을 역행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중형주에서 실적주들은요. 시장을 역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몇몇 종목들은 나오긴 하지만 산목의 스폼은 거르진 못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매수 말씀을 드리고 나서 흐름이 안 좋았어요. 요 며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실적 바닥을 통해서 반등, 차트 바닥이지만 실적은 너무나 퍼펙트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산목의 스폼도 너무나 심플한 실적을 보여줍니다. 19년 영업이익 114, 2020년 적자, 작년부터 회복해서 37억 흑자 나왔다가 올해 반기 335. 반기가 335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매출 부분 보이시죠? 팡팡 완전 뛰죠? 쫙 올라가잖아요. 반기 1,600, 작년 2,000억이었고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 보세요. 그러니까 역시나 저평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주가 상황은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그러니까 산목의 스폼은 현 구간대에서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에서의 반등 포인트 강하게 나와주면서 1차 반등 흐름 2만 2, 3천 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지금 어떤 시장이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어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냐면 3분기 실적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업종군에 집중을 하려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3분기에 실적이 꺼지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업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몇 종목들은 이미 컨택이 되어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종목들과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앞으로 장악을 할 건데 조만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치 발표와 더불어서 10월, 11월 계속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기관들, 외인들은 뭘 살까요? 포인트 잘 보세요. 11월 달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포인트가 나와주는데 지금 어제 뉴욕 증시 급등이 나왔던 것은 연준의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흐름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의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아주 잘 받아들여줬어요. 그림을 잘 그려가겠구나. 앞으로는 좀 그래도 양호하겠구나.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빠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러면 3분기 실적주들 조금만 고민해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나올 종목들도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도 그런 종목입니다. 우선 산목의 스폼은 들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도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좀 잘 가다가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쪼르륵 밀려버렸습니다. 참 힘드네요. 코스닥에서 시총 기준으로 한 10 몇 위권 정도에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2조가 좀 안 돼요. 근데 이 회사 역시나 굉장히 탄탄하게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예요. 실적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꾸준하게 가고요. 3, 4분기 하반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전저점 자체를, 이자리 자체를 사실 크게 깨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이랑 좀 달라요. 흐름 자체가. 그죠?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자체를요. 깨지 않고서 그래도 크게 깨지 않고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요. 바로 팡! 그러면 바로 요 전 고점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요 고점 자리까지 해서 상승폭이 바로 나와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상승 주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배신을 때릴 줄이야.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기관 쪽,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내야 되는 게 맞는가? 뭐 때문일까? 일단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레버리지로 더 크게 당기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많은 신용 물량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약간의 점프를 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리는 종목들, 실적주들은요, 관심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태경 BK. 그래도 올라가긴 합니다. 그 탄산칼슘 이슈가 계속 이슈화 되고요. 주가도 바닥에서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을 한번 드리고 고점 기준으로 수익이 정말 많이 났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얻어 터졌어.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인데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두 번째 지금 수익이 날랑말랑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났고 두 번째 한 번 더 수익이 나려는 시도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탄소 배출권 이슈와 더불어 탄산칼슘부터 해가지고 현대오일뱅크 이슈까지 해가지고 이래저래 뭐 여러 소식들이 있고 이 회사 태경BK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작은 종목 가운데서 정말 좋아요. 하반기 때 실적 성장성이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요? 3분기 실적주들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요. 이미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는 더 좋아지고 현대오일뱅크와 온실가스를 이용한 탄산칼슘 이슈 자체가 한 번 더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그에 따라 움직임 자체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이것만 해드리죠. 에코프로 H에는 좀 오늘 밀리긴 하는데 뭐 세 번째 도전에서 아직 수익 중이긴 해요.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 중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도 세 번째 도전으로 최고가가 7% 이상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7%예요. 근데 좀 아쉽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예요. 근데 하반기 실적 문제 없잖아요, 이 종목. 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 보시면 여기서 한번 60% 이상 갔죠? 여기서 20% 갔나요? 다시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전 저점 포인트 크게 다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지만 지켜내면서 다시 반등을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 요 라인 자체 있죠? 여기 고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 아직은 수익 중이니까 잘 이겨내셔서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또 잘 먹어볼게요. 아셨죠? 탄소 배출권 종목들은 저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DN 오토모티브. 이 종목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종목들을 항상 다 추천한 다음에 한쪽으로 다 옮겨놔요. 포트에서 제외되거나 수익 실현한 종목들을 옮겨놓습니다. 옮겨놓고 다시 한번 보는데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차트 상황 보시면 잘 보시면요. 최근의 흐름을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제가 주목하는 점은 9월 말부터의 이 흐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때. 코스피 팍, 코스닥 팍. 근데 버텨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한 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시장 따라 조정이 나오다가 버텨내는 구간들이 있어요.
시장을 역행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통 종목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튀기 시작해요. 팡팡팡 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DN 오토모티브는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를 고민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두산 공작기계 인수를 통해서 회사가 완전 바뀌게 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나와요. 실적을 보시면. 그렇죠? 보시면 작년에 사실 매출 9,300억 정도 하는 회사였어요. 9천억 정도 하는 회사였어요. 매출 자체가. 영업이익도 600억, 700억, 8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근데 공작기계 지분 100% 인수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올해 반기까지 1조 4천억이고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1,500억이에요. 반기가. 그러면 하반기 때 더 크게 성장할 포인트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로봇이나 이쪽 기계나 공작기계 관련, 또 두산 같은 경우 이 DN 오토모티브도 방산 쪽의 이슈도 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팡팡팡 튀어가는데 이 방진 제품 자체가 여러분 뭐 현대기아 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에 다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실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다고도 하는데 사실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왜냐? 하반기 때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판매량 자체가 약간 좀 밀리는 건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두산 공작기계 인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2배 이상 성장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3배까지도. 쉬워요? 얼마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흐름 따라 본다면 PER도 4배 수준이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저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요. 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자체가 갑자기 좀 밀려 내려가니까 시장 흐름이 약간 조금 그래도 크게 시장에 요동치지 않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N 오토모티브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